예, 세월호 유골 은폐 책임을 둘러싸고 정치권에서 논란이 격화하고 있습니다. 한편 자유한국당은 국정원과 검찰의 특수활동비에 대해 국정조사와 특검을 추진키로 당론을 모았습니다. 국정원 특활비가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습니다. 이 시간 김현 민주당 대변인, 이경환 한국당 부대변인, 김철근 국민의당 대변인 세 분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원내 교섭단체 세 분 대변인 모셨습니다. 오늘 대담의 첫 주제는 국민들을 깜짝 놀라게 했던 이 사건으로 시작합니다. 키워드 주십시오. 자, 세월호 유골 은폐 사건으로 정치권뿐만 아니라 온 국민이 깜짝 놀랐습니다. 세월호 유가족들도 당황함을 감추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국회에서 여러 가지 논의를 좀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은 그 책임 소재 문제는 잠시 후에 저희들이 좀 이야기를 나눠보고요. 많이 이제 개인적으로 대변인께서 입장도 있으실 것 같고요. 각 당의 입장도 있을 것 같습니다만은 많은 분들이 좀 일단 충격이 좀 상당한 것 같습니다. 김 대변인. 일단 22일 날 최초 보도 나오고 어저께 이제 오늘까지 이틀 좀 지났는데요. 해수부 장관, 그다음에 국무총리, 대통령 청와대에서도 입장을 사과 및 철저하게 이 진상을 파악해서 국민들과 유가족들에게 소상히 밝히라고 하고 있는 마당입니다. 예. 저희 이제 더불어민주당의 경우는 일단은 지금 해수부의 진상 파악 진행 상황을 좀 더 보고 그다음에 그 상임위 차원에서의 논의 과정을 좀 보겠다는 입장이고요. 예. 특히 해수부 장관은 본인의 책임에 대해서 또는 자리에 연연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마당이고, 특히 지금 이제 유가족이 된 미수 가족께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입장을 내고 있고 또 세월호 유가족들도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분하게 좀 상황을 잘 관리하면서 이후에 후속 조치를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봅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일단 세월호 수습 부본부장 김현태 본부장이 이제 1차 조사를 했죠. 앞으로 이제 추가 조사도 계속 할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글쎄요, 개인이 그런 판단을 할 수 있었던 거, 여러 가지 이제 의혹들이 좀 하나둘씩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자유한국당은 어떤 입장이신지요? 예,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들이 이해 못할 내용을 이해시키는 게 가장 중요한데요. 본부장이나 부본부장이 보고를 얻었다는 것은 그럴 수도 있겠지만 보고를 받은 해수부 장관이 지시대로 이행을 하라고 했다고 하면서 그 이후 지시가 그대로 이행되어졌는지 여부에 대해서 전혀 확인하지 않고 있다가 자기가 확인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자기 과실이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실제로 그 과정에서 이틀이나 지난 시점에서 대통령에 대한 직접 보고도 하지 않았다는 거죠. 보통은 장관이 그 정도의 사실이었다고 한다면 보통은 현재 여당이 세월호에 어떤 관련된 문제들에 대해서 너무 신경을 많이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특히 해수부 장관이 주무장관으로서 보통 그런 문제가 생기면 바로바로 보고를 하는 게 일반적인 상식이라고 국민이 생각할 텐데 본인이 그냥 규정대로 하라고 지시했다고 하면서 본인은 챙기지도 않고 실제로 언론에 보도되는 상태를 알게 되면 지시대로 이행되는지를 알 수 있을 텐데도 불구하고 이틀 동안 침묵을 지켰다는 것이죠. 그러다가 실제로 알려지게 된 것은 세월호 이야기를 들은 세월호 당사자가 아니라 다른 소문을 들은 사람이 다른 경로를 통해서 이쪽에 발견됐다는 걸 알게 됐다는 점.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발표하게 됐다는 것인데 그런 과정을 보면 뭔가 해수부 장관의 행동이 석연치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혹시 이거 은폐하려고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 그대로 넘어가려고 하는 것이 나타나지 않았는가라는 것이 보여지는데요. 만약에 그러려고 하다가 어떤 세월호 가족이 어떻게 다른 경로를 통해서 알게 돼가지고 어쩔 수 없이 발표하게 됐다. 그런 과정은 또 실제로 보고할 때도 보면 결국엔 해임이 된 본부장까지 동석을 시켜서 보고를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은 잘못한 사람인데 그 사람의 해명을 그대로 전달한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그 본부장과 어떤 교감이 선 상태에서 그 일이 이루어졌다고밖에 볼 수가 없는 것이고 그렇다고 본다면은 해수부 장관이 그렇게 좀 태만한 행동을 한 게 대해서는 의심스러울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된다면 아마 대통령한테 보고가 늦어진 점 이런 점에 관련되어져 가지고 대통령이 또 감싸려고 하는 모습도 이상합니다. 왜냐하면 해수부 장관한테 보고가 된 이후에 2, 3일에 지나서 청와대에 보고되어졌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묻지 않고 오히려 감싸려고 하는 태도도 이상한 태도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몇 가지 의혹은 반드시 밝혀져야 될 것입니다. 일단 각 당의 입장을 들어보고 좀 더 얘기를 나눌게요. 국민의당요.
일단 이 사안은 그 대통령이 장관 해임을 하고 대국민 사과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1차적으로 해수부에서 그 진상조사를 중간 발표도 했고 지금도 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중간 발표 단계에서부터 일단 국민들이 믿기 어려운 상황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17일 날 처음 발견하고 20일 날 오후 5시경에 그 장관이 보고를 받았다는데 그 4일 동안 도대체 왜 그러고 있었는지 그리고 어떤 책임을 질 수 있는 사람들이 그런 조치를 취했는지 여부가 일단 밝혀지지 않고 있고요. 예. 그다음에 두 번째 장관이 보고 받은 이후에 적어도 이런 사안 정도면 총리나 대통령에게 보고돼야 될 사안 아니겠습니까? 더군다나 그 미수습된 유가족 5 그 가족이 장례를 치른 상황이었거든요. 이런 상황이면 즉각적인 보고가 돼야 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예. 왜 이게 안 이루어졌는지. 더군다나 문재인 대통령은 세월호 진상규명 때문에 광화문에서 9일간 단식까지 하신 분입니다. 이러면 대통령이 얼마나 이 문제에 대해서 각별하게 그 관심을 갖고 있는지 그리고 전 국민이 이른바 3년 7개월 동안 그래도 조금이라도 수습이 될 수 있는지 예. 관심을 갖고 있었는데 예. 그 뼈조각 그러니까 유해가 나온 것을 가지고 나온 거에 대해서 공무원들 스스로가 무슨 이미 수습된 사람의 것이라고 추정을 어떤 판단에서 그걸 추정을 할 수 있는 건지 예. 아무런 과학적 근거도 없는데 그러고 그걸 묻고 있었다는 게 도무지 납득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우선은 해수부가 조사를 하고 있다지만 예. 이거에 대해서는 장관에서부터 계속 은폐를 해온 결과적으로 그런 게 됐기 때문에 저는 범정부적인 차원에서 조사 기관 자체가 달라져야 된다. 아, 그래요? 사실은 이건 세월호 그 특별법에 의해서 이건 범죄 행위입니다, 사실은. 예. 그 수사 대상이 될 수도 있어요. 예. 그래서 해수부 자체 조사로만 끝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예. 믿을 수 없다는 거죠, 지금. 예. 알겠습니다. 지금 야당이 일단은 해수부 장관 사퇴 그리고 이제 문재인 대통령의 사과를 촉구를 하고 있는데 여당은 어떠세요? 이 책임 라인에 관련해서 어느 정도까지 이 문제에 대해서 문책이나 혹시 사과를 좀 어느 수준에 좀 해야 된다고 보시는지요? 일단 결과가 나와봐야 된다라는 점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세월호 관련해 가지고 저희가 이제 오늘 그 사회적 참사법도 처리가 예, 통과가 됐죠. 통과가 예, 됐고 그리고 이제 선제조사위원회에 또 21일 날 상황을 알고 있었던 점이 오늘 얘기가 된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제 22일 날 그 유가족 협의회에서 사실관계를 확인했고 그다음에 남현철 군 아버지께서 이제 그 상황을 파악하겠다라고 해서 이제 그다음에 언론 보도가 나오고 여기까지 오게 된 건데 기본적으로 지금 뭐 장관에 대해서는 장관 스스로가 자리에 연연하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책임을 묻겠다라고 하는 것은 책임을 물을 수 있겠죠. 그러나 자리에 연연하지 않겠다고 얘기했고 진상규명을 철저히 하겠다라고 한 마당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그 이전의 장관들 같은 경우는 그보다 더한 일이 벌어져도 자리를 굳건히 지키고 왔습니다. 예. 뭐 대표적으로 이주영 장관 같은 경우도 그러니까 가족들이 그분이 더 있어야 된다라는 요청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세월호 그 현장에서 활동을 할 수 있었던 것처럼 지금의 경우는 세월호 유가족들이 예를 들어 본부장한테 이러이러한 주문을 했었고 그 주문의 연장선에서 이제 그때 발견될 때마다 이게 너무 이렇게 고통스러우니까 좀 이렇게 조사가 일정하게 되고 예. 누구 것인지 추정이 가능할 때 예. 발표해 달라라는 요청이 있었다. 그 얘기가 이제 유가족이 된 그러니까 미수습자 시절에 그 얘기가 있었고 지금 현재는 유가족이 된 가족들 안에서도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야당에서 책임을 묻고 대통령 사과 대통령께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철저한 진상규명 책임을 묻고 그다음에 유가족과 국민께 한 점의 의혹 없이 투명하게 공개하라라고 지시를 내린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상황에서 사과하라라고 얘기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과도한 요구이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겠고요. 예. 특히 자유한국당에서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많이 제기하는데 사실은 자유한국당은 그럴 자격이 저는 좀 없다고 생각합니다. 뭐냐면 지금 이 세월호 선체 인양에 대해서도 자유한국당이 방해를 했었고요. 못하게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새누리당 시절에. 그리고 이게 3년 7개월이 오도록 된 과정에 자유한국당이 얼마나 많은 책임을 져야 하는지 그 스스로가 알 거라고 저는 보고 이 문제에 있어서 저희가 책임을 회피하거나 잘못이 없다거나 하는 것이 분명히 아닙니다. 예. 그래서 그 유가족의 아픈 마음, 그다음 미수습된 가족, 그다음에 국민들께 이 문제가 어떻게 잘못됐고
어디서부터 비롯된 문제인지에 대해서 철저하게 진상 규명을 하겠다고 한 마당입니다. 예, 그래서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그 입장에 대해서도 한편으로 좀 인정해 주시고 예. 공격할 것에 대해서 공격했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전 정부 집권 여당이었던 자유한국당도 책임이 있다. 그래서 세월호 유족들도 뭐 예전에 진상조사 방해를 했기 때문에 이 문제에 관해서는 말할 자격이 없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한 것 같아요. 이 대변인 어떻게 보십니까? 과연 대통령이 그 사안을 진상을 규명하라고 한 사안에 대해서 대변인이 나와서 과연 전 정권을 이야기하면서 물타기를 하는 것이 과연 나은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태도가. 그리고 이주영 해수부 장관 뭐 처음에 장관 시절에 그 사건이 바로 벌어져서 나름대로 그 현장에 가서 열심히 한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거시하면서 과연 물타기를 하는 것이 과연 물타기 바른 표현인지 아닙니다. 네, 물타기 모르겠습니다. 아닙니다. 그리고 뭐 세월호 선체 관련해서는 예. 과거에 문재인 대통령 후보 시절에 조기 인양 과정도 있었습니다. 모든 게 다 깨끗한 건 아니에요. 실제로 세월호 팽목항에 가서 고맙다고 쓴 사람도 문재인 대통령이고요. 그리고 조기 인양 관련해서 보도가 났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SBS에서 실제로 사과 방송을 하는 그런 과정을 거쳐본다 하더라도 모든 부분에 대해서 다 깨끗한 것만 아닙니다. 그렇다면 그런 속에서 자유한국당이 제1야당인데 아무 이야기 할 자격이 없다? 그럼 이미 여당은 야당을 국정의 파트너로 생각하지 않고 있는 것이죠. 그럼 앞으로는 모든 사안에서 본인 과거에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야당은 전혀 이야기를 할 수 없다는 이야기밖에 더 되겠습니까? 과연 그러면은 여당은 깨끗하냐 이거죠. 깨끗한 모든 자신이 손이 더럽혀진 사건에 대해서는 아무 이야기를 할 수 없습니까? 예. 똑같은 이야기인지 아니, 정말 왜곡하지 자기 마세요. 얼굴에 그렇게 얘기한 게 아니에요. 자기 얼굴에 침 뱉는 네. 것밖에 안 되는 거라고 아니 생각합니다. 그렇게 얘기한 게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건 뭐냐면 책임질 일에 대해서는 책임지겠고 자리에 연연하지 않겠다라고 이미 장관이 얘기를 한 마당이고 진상 규명을 잘 하겠다. 그다음에 해수부에 소속돼 있는 본부장과 부본부장이 왜 이것을 은폐했는지 장관에게 제때 보고를 안 했는지 그다음에 지시사항을 정확히 이행하지 않은 점에 대해서 진상을 규명하고 난 뒤에 해도 늦지 않았다라는 점 하나 하고요. 그다음에 유가족들이 지금 새누리당 시절에 그런 문제가 많이 있었고 그다음에 자유한국당이 지금 장관의 거취 문제나 아니면 책임 소재에 묻는 것에 대해서 빠지라고 얘기하고 있는 그 얘기를 제가 소개를 한 겁니다. 유가족들이 그렇게 얘기한 것이고요. 도를 넘어선 정치 공세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한 겁니다. 책임으로부터 자유스럽지 못한 정당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말씀드려도 될까요? 예, 저희 얘기 한번 김철근 해주세요. 대변인 이야기하고 그다음에 제가 그렇게 발언 기회를 예. 드릴게요. 예. 아니 방송에까지 나와갖고 두 당만 얘기라고 이게 큰일 났는데. 아니 제가 적대적 사실을 공세이네. 왜곡하기 때문에 예. 말씀드렸습니다. 자, 다시 네. 말씀드리면 예, 잠깐만요. 말씀하세요. 예. 이건 지금 그러니까 과거에 잘못된 부분이 아닙니다. 지금 현재 잘못된 일이에요. 그러니까 유골이 나왔는데 그 유골을 은폐하고 공무원들이 4일간 가지고 있다가 그 4일 이후에 장관한테 보고했고 장관이 또 이틀간 가지고 있었어요. 그 이후에 지금 공개된 거 아닙니까? 그럼 총 6일인데 그 6일 동안 그 유골이 나와서 6일 동안 도대체 해수부 내에서 뭘 하고 있었냐는 거죠. 그리고 장관이 대통령이 그렇게 관심사고 국민들이 3년 7개월 동안 그게 언제 어떻게 끝날지 그리고 사회적 참사법까지 지금 통과가 돼서 최장 2년 동안 조사를 해야 될 상황입니다. 이런 엄중한 것에 대해서 장관이 정무적 판단이나 어떤 판단을 잘못했다면 책임을 져야죠, 당연히. 그리고 자리 연연 얘기하시는데요. 대통령 해임시켜야 될 사안입니다, 이건. 본인 스스로 자리를 결정할 일이 아니에요. 해임시키고 대국민 사과를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진상조사요? 하고 계셔요. 하고 있는데 그 진상조사의 중간 발표 결과가 대단히 경악스러운 상황이 생긴 거 아닙니까? 장관이 처음 얘기했던 거고 또 말이 달라졌어요. 그러면 해수부 자체 그 진상조사를 믿을 수 있냐 이겁니다. 그럼 당연히 범정부적인 차원에서 진상조사를 제대로 해줘야 국민들이 믿을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 점을 말씀드린 거예요. 그 과거에 무슨 제가 국민의당에서 지적한 내용에 대해서 지적한 건 아니고요. 자유한국당에서 얘기한 점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국민의당이 저한테 가두하게 얘기할 필요는 없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요. 제가 대변인이 이 자리에서 얘기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는데 아니 대통령께서 지금 진상을 파악해서 소상히 보고하라. 그러고 나서 그 보고된 시점을 놓고 내용을 보고 판단하셔도 늦지 않는다는 거죠. 왜냐? 앞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세월호 문제에 대해서 그 누구보다도 아파하고 국가가 국민을 보호하지 못했다는 무능함에 대해서 누차에 걸쳐 지적했고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얘기했고 그래서 포항에서 지진 났을 때도 일주일
수능을 수년시키면서까지 결단을 했던 대통령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걱정하는 것처럼 또는 과거 정부에서 있었던 일이 지금 벌어졌기 때문에 똑같은 잣대로 문제를 제기하는 자유한국당의 태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지적을 하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말할 자격이 과연 있는지 자. 스스로 손을 얹고 생각을 해보셔야 그래요. 자, 됩니다. 제가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은폐한 부분은 분명히 지금 사실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해수부가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민의당은 아니다. 더 객관성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범정부 차원의 조사를 좀 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민주당은 지금 진상조사 중이고 책임을 지겠다고 한 만큼 일단 결과를 좀 지켜보자. 또 대통령도 철저하게 진상규명을 지시를 한 상태 아니냐 이런 것 같고요. 네.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아니다. 자, 우리도 말할 여지가 있다. 그걸 또 전체로 뭐 책임을 애전 이야기를 해서 책임을 말하지 못하게 할 그런 여지는 전혀 없다. 지금 이런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제가 그렇게 좀 정리를 하고요. 이규환 대변인 이야기 잠깐 듣고 다른 이야기를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현 대변인 제가 사실을 왜곡한다 그러는데 뭘 사실을 왜곡했는지 사실도 얘기하지 않고서는 저런 말 하시는 건 정말 이상합니다. 그리고 분명히 이야기를 하실 때는 이야기할 기회를 받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중간에 계속 끼어드시죠. 제가 여러 번 당했습니다. 좀 저 태도에 불만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 진행 가지고는 예. 이제 그런 이야기를 좀 아니요. 그렇고요. 예. 그리고 아까 그 세월호 유가족이 뭐 자기에 대해서 얘기했던 걸 빗대서 얘기를 하고 있다고 했는데 사실은 본인이 이야기를 하신 거죠. 사실은 유가족이 할 수도 있는 이야기를 여당에서 얘기를 한 거 아닙니까? 본인 대변인 입장에서 대변인이 그런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얘기를 했습니다. 들어보세요. 네. 들어보세요. 여당에서 하는 이야기는 야당을 국정의 파트너로 생각하지 않겠다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지금 야당에서 하는 이야기는 비록 잘못한 거 있다 하더라도 현 정부가 잘못된 거 있을 때는 언제든지 이야기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거의 숙박 때문에 모든 것을 이야기할 수 없다는 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래요. 정리할게요. 근데 분명히 이제 김현 대변인께서는 세월호 유족이 진상조사 방해 관련해서 한국당이 말할 자격이 없다 이런 이야기를 인용을 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 분명히 좀 정리를 해드리고요. 다른 이야기 좀 할게요. 이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 불명예 하차를 했습니다. 호임 수석이 누가 될지 관심인데 지금 여소야대 국면에서 청와대와 국회 소통 창구 역할을 하는 게 정무수석 자리 아니겠습니까? 각 당에서 뭐 원하는 뭐 사람이 뭐 있다 한들 지금 청와대에서 얼마나 좀 고심을 하겠어요. 사실은 인물 인선에 굉장히 고심이 좀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정무수석 인선 좀 서둘러야 되지 않겠어요? 지금 뭐 협치 이야기는 뭐 굳이 이야기하지 않더라도 좀 빨리 좀 서둘러야 된다 이런 여론이 많던데요. 일단은 뭐 대행 체계로 당분간은 가지 않겠냐라고 보는 그래요? 거고요. 물론 이제 뭐 국민의당과 그다음에 자유한국당, 바른정당과의 관계를 설정함에 있어서 정무수석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 건 맞습니다. 그러나 서두른다고 해서 또 일에 차질이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럼 정무적 판단, 그야말로 정무수석에 대한 정무적 판단이 진행되고 있다라는 정도 제가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예, 이완 대변인. 예. 뭐 이제는 뭐 코드 인사나 캠프 인사만 안 하면 특히 정무수석이니까 야당과의 대화를 하셔야 될 분 아니겠습니까? 안 그래도 지금 야당과의 대화 창구가 없어서 난리인데 좀 대화를 할 수 있는 분, 좀 코드 인사가 아니고 캠프 인사가 아닌 분만 하시면 뭐 야당도 협치를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뭐 이 정권의 두 가지 축이 협치와 적폐청산인데 협치는 없어지고 적폐청산만 남아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이제는 협치를 좀 살리는 방향으로 그것을 위해서라도 좀 정무수석을 좀 좋은 인사로 예. 선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방금 이제 이 대변인께서는 코드 인사하셨는데 정무수석 같은 경우는 굉장히 그 사실 대통령의 의중을 제대로 읽어야지 국회에 전달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코드 인사를 비껴서 하기는 좀 어렵지 않아 이런 생각도 해보는데 우리 김철규 대변인 어떠세요? 대통령 의중을 일단 잘 알아야 되겠죠. 예. 잘 알고 그다음에 협상력이 좀 있고 좀 예를 들면 품이 좀 넓은 사람이 좀 오는 게 좋겠어요. 예를 들면 그래서 야당의 얘기를 충분히 듣고 대통령에게 전달하고 뭐 이런 조율을 좀 잘할 수 있는 예. 예를 들면 협상가적인 스타일이 낫지 그 돌격형 그 무슨 이런 거 있잖아요. 예. 그런 거보다는 협상가적인 게 좀 낫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예. 정무수석 관련해서 한 말씀 안 드릴 수 없는 게 지금 전병헌 전 수석이 6개월 만에 그만뒀습니다. 그러니까 전병헌 수석 임명할 때 도대체 누가 추천했고 누가 검증을 해서 임명이 됐는지 이게 정무수석 재임 시절에 있었던 일이 아니잖아요. 그럼 과거에 있었던 일인데 이렇게 청와대 인사 라인이 뻥뻥 뚫려서 어떻게 국민들에게 신뢰받을 수 있는 사람을 임명할 수 있겠냐 이거죠. 예. 왜 사과 한마디 없고 이거에 대한 개편에 대한 아무런 얘기가 없습니까? 역대
역대 정권들 중에 사실은 가장 많은 낙마가 있었어요. 차관급 이상이 7명이 낙마를 했고 국회에서 청문 보고서 채택이 안 되고 장관 임명하신 장관이 5명입니다. 그리고 청와대 정무수석이 6개월 만에 그만뒀는데 묵묵부답 사과 한마디 없어요. 그리고 인사 개편에 대한 아무런 얘기가 없습니다. 이거 대단히 큰 문제입니다. 그래. 예. 예. 김 뭐 하실 얘기 있어요? 아니 뭐 문제라고 지적하면 한없이 문제겠죠. 예. 그리고 사과를 해야 될 사안으로 따지면 아마 야당에서 주장한 거를 다 수용했으면 100번도 넘게 매일같이 아마 사과를 해야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옛날 도를 민주당 좀 야당 넘어섭니다. 때는 더 했어요. 아니 그래도 안 했습니다. 그리고 같은 당에 계셨지 않습니까? 그렇게 얘기하시면 곤란하죠. 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대통령에 대해서 사과를 요구하는 것 좋습니다. 그러나 야당도 도를 넘어섰습니다. 지금 제가 앞서 구체적인 사례를 들지 않았다고 해서 사례를 들겠는데요. 저희 보고 물타기 한다고 얘기한 겁니다. 세월호 문제를 관련해서 물타기, 대통령도 물타기, 여당도 물타기. 저희가 그 사안에 얼마나 아픔이 있는데 무엇 때문에 물타기를 하겠습니까? 그리고 은폐 없습니다. 의도 하나도 없습니다. 다만 본부장과 부본부장이 정말 잘못된 판단에 의해서 장관에게 보고를 늦게 했고 장관이 그 보고를 한 것에 대해 지시가 이행되지 않은 걸 점검하지 못한 거 100번 사과드립니다. 그런데 이걸 가지고 은폐하는 것을 마치 무슨 물타기를 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다? 그것에 대해서 제가 아니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물타기할 의도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 국회 본론으로 좀 돌아가 볼게요. 그 한국당이 의원총회를 열어서 검찰과 국정원의 특수활동비에 대한 국정조사 특검을 당론으로 채택을 했습니다. 이제 이 국정원 특활비가 새로운 국면을 좀 맞이하게 됐어요. 오늘 이제 요청하셨죠? 했죠. 예. 뭐 여러분들이 이야기한 것 같은데 예. 당론 채택하기까지 뭐 모든 분들이 다 한 목소리를 냈습니까? 어땠습니까? 분위기가? 뭐 모든 목소리가 한 목소리 되진 않았지만 예, 여러 가지 예. 얘기는 있었지만 결과적으로 한 목소리로 모아졌습니다. 예. 여러 가지- 여기까지 한 배경이 어디 있습니까? 예. 지금 어쨌든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의 특수활동비를 사용한 것은 본인도 자인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과연 법무부 장관이 기밀 수사를 하느냐? 예. 전혀 그렇지 않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법무부 장관은 그 특활 수사비를 가지고 특별활동비를 가지고 실제로 어떤 경력금이라든지 아래 직원 이렇게 사용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 사용 목적이 다른 거 아니겠습니까? 예. 검찰의 기밀 수사의 목적으로 예산이 배정된 돈을 다른 목적으로 썼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사를 하는 게 맞는데 이미 조사 주체가 검찰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기 검찰이 조사한다는 것은 누가 봐도 의문점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제 국정조사까지 같이 하자는 것들도 이 특수활동비라고 하는 것은 여당도 과거에부터 간행적으로 사용되어서 합법적으로 사용되는 부분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사실인 것이고요. 예.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 어떤 청와대가 그것이 잘못된 거라면 밝히되 과거에도 그런 예가 있어서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서 합법과 불법의 경계선에 있어서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까지 다 밝혀서 과거에 정부 시절에도 안기부 돈이 국정원 돈이 실제로 정권에 들어간 돈이 있다면 그 부분도 잘못되었으니까 다 밝히자는 차원에서 모든 특수활동비에 대해서 다 국정조사의 대상으로 삼자. 모든 대상을 삼기 위해서는 특검이나 국정조사밖에 있을 수가 없다. 예. 이렇게 판단하게 되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김철규 대변인, 한나라 자유한국당이 이제 특검 국조 이 얘기를 이제 당론으로 채택을 했는데 국민의당은 어떤 생각이신가요? 시간 벌기 하는 거 아닌가? 시간 벌기다. 왜 그럴까요? 국정원 조사는 지금 이미 검찰이 수사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하고 있고 과거 국정원장들 2명이 지금 구속이 됐고 그다음에 이게 그 특수활동비가 대통령 청와대만 사용한 게 아니고 그다음에 최경환 의원한테도 줬다라는 진술이 나오면서부터 지금 정치권으로 넘어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그 얘기가 나오니까 자유한국당이 검찰 니네 특수활동비도 법무부에 상납한 거 아니냐 이런 문제 제기를 하면서 이걸 다 뭉뚱그려서 지금 특검을 하자 이런 주장인데 사안이 나와서 지금 수사 중인 거에 대해서 그걸 어떻게 중단하고 다른 기관을 만들어서 여야 협상해서 특검을 세우는데요. 내년 지방선거까지 거의 갈 겁니다. 그러면 국민의당은 특검과 국조에 반대하시는 아니 거예요? 일단 검찰 수사를 하고 수사를 하고 미진한 부분이 있었을 예, 때는 예. 그때 가서 판단하고 고민할 문제지 예. 지금 이것은
검찰 수사를 오히려 방해할 우려가 있어요. 그러면 특검의 대상으로 홍준표 대표 같은 경우는 DJ 때 노무현 전 정부 시절까지 이야기까지 하고 있는데 특검의 대상은 이 정부에 한정이 된다고 보십니까? 수사라는 게요. 예. 단서가 나와서 반드시 처벌돼야 될 상황이 근거가 나왔을 때 수사를 하는 거죠. 그럼 그런 논리로 하면요. 당군까지 가죠. 당군까지. 전 정권까지. 예. 근데 그것은 너무 논리의 비약이고요. 그러니까 특수활동비 부분에 대해서 확고하게 제도를 바꿀 부분이 있으면요. 예. 국회 예산 지금 하고 있잖아요. 예. 예산에서 정확히 지적을 하고 그 예산 얘기 좀 더 제가 여쭤볼게요. 네, 예. 그렇게 하시죠. 뭐, 네. 그러니까 지금 자유한국당이 사실은 돌이켜 보면 예를 들어 이명박 전 대통령과 연관되어 있는 문제가 나오면 국정조사나 특검하자고 얘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뭐 박근혜 대통령과 관련된 게 더 새로운 게 나오면 예. 국정조사나 특검으로 가자라고 합니다. 이번의 경우는 그 최경환 의원의 이제 이현수 실장이 전 실장이 1억 원 수수했다라는 검찰에서의 진술이 나오니까 예. 그리고 압수수색하니까 특검이나 국정조사 하자 이러는 거죠. 사실은 다른 것은 다 포장이고 최경환 의원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다라고 지적을 해도 저는 예. 무리가 아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검찰이 성역 없이 수사를 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무슨 지난번에는 뭐 앞서 뭐 대통령 하명한 그 것만 열심히 검찰이 하고 있다라는 주장을 자유한국당에서 한 적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이 문제의 본질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박근혜 전 정부 때 그러니까 이제 파면되고 구속된 사안에서 비롯된 일들이죠. 국정원 댓글단은 훨씬 그 이전부터 이제 박근혜 정부 때부터 수사를 했던 내용이 은폐되고 축소되고 내지는 제대로 수사하지 않은 점이 불거져 나오는 거잖아요. 고구마 줄기 나오듯이 이렇게 나오는 것에 대해서 검찰이 수사를 하고 있는데 특검을 하자는 얘기는 검찰 수사를 중단하라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특활비에 대해서 앞서 얘기는 특활비에 대해서 지금 수사가 검찰이 하고 있는 게 뭐 말이 되느냐지만 실제로 박근혜 정부 때 이 검찰의 그 특활비가 문제가 돼서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서 맞아 이 문제를 수사를 했고 일정 징계받은 분도 있지만 뭐 무혐의 처리가 되고 이렇게 해서 한편으로 정리된 거고 관행이었던 부분을 바로 잡겠다는 게 대통령의 의지입니다. 그리고 청와대 예. 특활비도 축소하자라고 이미 공언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얘기하는 자유한국당이 또 이 얘기하면 협치를 안 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이건 협치의 대상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그 검찰에서 조사하고 수사하고 있는 부분은 예. 엄정하게 진행돼야 되고 특히 최경환 의원은 소환에 불응하겠다. 예. 성역을 강조하는 것 같습니다. 국회의원의 특권을 누리겠다는 건데 제발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28일 날 검찰이 나와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최경환 의원은 나가지 않겠다 일단 이렇게 했는데 오늘 우총에서 또 최경환 의원이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자연스럽게 이 대변인께서 말씀을 좀 해주셔야 되는데 예. 자 일단 여당 쪽에서는 그런 관련성 최경환 의원과 이번에 특검과 국조의 연결성을 지금 말씀하셨거든요. 예. 어떻게 보세요? 예. 사실은 최경환 의원하고 네. 검찰 특수활동비 조사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실제로 보도가 나가지고 특수활동비가 문제가 되니까 박근혜 대통령이만 특수활동비를 한 것이 아니다. 검찰도 받았던 특수활동비를 법무부 장관이 상납했다. 실제로 법무부 장관 사용했다고 인정을 했고요. 지금 이때까지 여당 쪽에서 하는 이야기는 수사의 단서가 발생이 되면 수사를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다가 이번에 수사의 단서가 나오니까 이 부분 하지 말자는 이야기는 도저히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그걸 굳이 최경환 의원하고 연결시키면서까지 최경환 의원을 보호하기 위해서 한다는 그런 논리를 만들어서까지 지금 의도는 실제로 검찰 특수활동비에 대해서 조사를 안 하겠다는 뜻인지 하겠다는 뜻인지 명확하게 얘기를 발치시키지 않고 있습니다. 왜? 그 부분도 불법 여지가 명백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보통은 뭐 불법 여지가 나오면 단순화가 나오면 보통 조사를 하자고 하는 것이 바로 여당의 입장 아니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이런 언급도 없지 않습니까? 예. 오히려 최경환 의원은 보호하라고 하면서 오히려 이런 논의 자체를 없애려고 하는 것. 이게 지금 여당의 태도, 좀 이상한 태도죠. 예.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래요.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기 김정은 대변인 특활비 얘기 나왔으니까 그 국회 특활비 있잖아요. 그거 네. 전액 삭감한다더니 뭐 다른 목록으로 다 이렇게 설정을 해가지고 뭐 통과시킨다는 얘기 좀 들려오고 있는데 맞습니까? 전액 삭감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국회의 특수활동비라는 게 다른 게 아니고요. 명목 바꾼 다음에 그 예를 꼼수 들면 아니에요? 국회의장단이 쓰는 특수활동비가 있고요. 국회 상임위원장들이 쓰는 특수활동비가 있고 예. 그다음에 각 당의 교섭단체, 그러니까 원내대표죠. 원내대표들이 쓰는 특수활동비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불가피하게 이제 그 필요한 측면이 있죠. 예. 있는데
그 규모나 상황을 약속한 대로 사실은 없애려면 없앴어야죠. 아니면 삭감을 대폭 하든지. 예, 예. 근데 그걸 다른 항목으로 항목으로 해서 전액 유지시켰다. 그렇게 하는 것은 꼼수죠, 사실은. 예, 꼼수 맞잖아요. 그렇죠. 예. 잘못된 거죠. 그건. 예, 알겠습니다. 자, 다음에 키워드 좀 보고 이야기를 나눠볼까요? 자, 키워드 주십시오. 예. 자, 문재인 정부가 첫 특별 사명을 단행을 위한 준비에 들어갔다. 이런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일단 민생사범 또 포함이 돼 있는데 주요 시국 관련 집회로 형사처벌을 받은 사람들까지 특사를 시킬 것으로 법무부가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다. 이런 소식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특정해서 특히 뭐 5가지 예전에 있었던 집회 관련자들을 이번에 특사로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너무 이렇게 꽂아서 특정인을 대상으로 특정 집회 참가자들을 이렇게 풀어주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오던데 민주당 입장은 어떻습니까? 일단은 이제 첫 사면 특사에 대한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매우 신중할 수밖에 없다라는 점 하나 하고요. 그다음에 박근혜 정부에서 과도하게 정치적으로 좀 탄압을 받았다. 형량이 정말 좀 도를 넘어서 좀 된 경우도 없잖아 있기 때문에 그런 점들을 충분히 감안해서 민생사범과 그다음에 이제 시위 집회에 참여했던 분 중에 억울함이 없는지 살펴보고 제대로 판단해서 처리를 하겠죠. 안 그러면 또 대통령 사과하라고 그럴 테니까요. 알겠습니다. 예. 아니 이게 저는 대단히 미숙하다고 생각해요. 미숙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점에서? 이분들을 포함시킬 수 있겠죠, 당연히. 예. 검토할 수 있겠죠. 예. 근데 법무부를 통해서 각 검찰청에다 지금 지시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 5개 시위에 관련된 분들 검토해봐라. 그 왜 5개 이 5개만 딱 찍어서 얘기를 하나요? 그러니 당연히 언론이 코드 사면 아니냐 이렇게 바로 나오는 거 아니에요? 대통령의 특사이기 때문에 잠깐만요. 대통령이 잠깐만요. 특정하는 거죠. 아니 대통령 마음대로 할 거면 우리하고 토론할 필요가 없지. 예, 말씀하세요. 일단 무슨 얘기냐면 특사는 대통령의 권한 맞습니다. 맞습니다. 예. 아니 그걸 몰라서 하는 얘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 5개 항목에 찍어서 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그런 비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예. 대통령의 특별사면이라는 것이 왜 필요하겠습니까? 국민 통합적 측면도 좀 생각을 해야 되고 다양하게 그다음에 어렵게 생계형인 경우가 또 상당히 많습니다. 예. 뭐 이런 것도 좀 고려해야 되고 예. 그러니까 이른바 사면의 키워드를 다르게 생각을 뭔가 국민 통합적인 관점에서 이해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예. 벌써 나오는 공문에 지시했다는 게 5개 시위 참여자들 사면 검토해달라, 검토해봐라 이렇게 나오면 당연히 코드 사면이라고 비판받죠. 알겠습니다. 자, 이 대변인 변호사 출신 아니신가요? 사실은 그렇습니다. 그러시잖아요. 예. 이 사면이라는 게 굉장히 신중해야 되는 건 맞는 것 같아요. 사안별로 또 죄의 경중에 따라서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예. 어떻게 그렇습니다. 보세요? 특사 지금 이제 법무부에서 결정한 건 아니에요. 예. 그래서 이제 제출하면 이제 대통령 결정을 하게 돼 있는데 예. 어떤 뭐 절차도 좀 중요할 것 같고요. 어떻게 예. 특사가 좀 돼야 된다고 보십니까? 예, 뭐 특사는 종류가 뭐 법률적인 거긴 하지만 일반 예. 특사 특별 사면이 있는데요. 일반 사면 특별 사면이 있는데 일반 사면은 법률로 하기 때문에 사실 대통령이 단독적으로 하기 쉽지가 않습니다. 대통령이 단독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특사이기 때문에 특사가 지금 문제되는 것이고요. 예. 다만 이제 코드 사면 지금 이제 뭐 현 정부에서 가장 문제되는 것이 코드 인사지 않습니까? 이 사람을 뽑을 때 코드에 맞는 사람들을 뽑는다. 이제 사법부에서 처벌받은 사람까지 코드 사면이라고 해서 과거에 자기 정권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됐던 사람들을 먼저 사면한다. 이 누가 봐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런 걸 할 때 이번에 왜 뭐 대통령께서 김영삼 대통령 2주기에 찾아가서는 국민 통합을 이야기하시면서 그럴 때 이제 드디어 그 적폐청사의 피로감 때문에 이제 국민 통합으로 가는가 보다. 또 협치를 다시 이제 하나의 틀로 내세우는가 보다. 이런 생각을 얼핏 했습니다. 그런데 다시 이런 이야기가 나오니 또 왜 사면할 때 코드 사면만 하는지 좀 이상하죠. 가능하면은 꼭 그뿐만이 아니라 좀 포괄적으로 모든 국민들에게 통합으로 가는 방향으로 예. 해주시면 훨씬 좋지 않을까 알겠습니다. 생각합니다. 제가 좀 얘기를 할게요. 코드 사면이라고 얘기하는데 정말 사드, 용산, 밀양, 세월호, 제주 해군기지 있잖아요. 이걸 어떻게 코드라고 같은 말로 갖다 붙이는지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요. 지역으로 봐도 대통령 예를 들어서 대선 때 표가 자유한국당의 밀양 송전탑 그 시위 반대했던 분들 60%가 넘게 홍준표 대표 지지했던 지역이에요, 여기가. 세월호는 전 국민이 아파했던 사안 아닙니까? 이게 어떻게 코드 사면입니까? 제주 해군기지 이 문제 지금 세월호랑 연관되어 있는 진상규명의 한 파트입니다. 그리고 사드 문제는요.
더 졸속으로 추진하면서 어르신들이나 아니면은 그 시민사회 단체가 고통을 겪고 있었던 건데 그러면은 이거 말고 시위 집회에 참가했던서 구속돼서 예를 들면 뭐 탄핵 찬성 또는 반대 여기를 해야 된다는 의미입니까? 그렇게 해야지 코드 사면이 아닙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요. 사면이라는 것 특별하게 지금 대통령의 권한을 행사하는 건에 대해서 코드 사면이다 얘기하면 이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결례되는 단어다라고 얘기하겠습니다. 예. 네. 답변 간단하게 말씀드리죠. 이 뭐 테마도 보면 알다시피 뭐 눈가리가 왕하듯이 그렇게 설명해봐야 소용이 없는데 딱 보면 알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여기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위반된 사람들, 현재 복역 중인 사람들 사면하는 거 아닙니까? 이분들은 어떻게 보면 전문 시위건들일 가능성이 없습니다. 대부분 상관없이 여기 시위하다가 얘기입니다. 저기 시위하다가 이런 분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분들까지 과연 그러니까 적법 정치, 적법주의 그거를 위반한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사람들을 다 알겠습니다. 풀어준다면 제가 문제가 예, 된다는 예. 얘기죠. 아니, 한 말씀만 드리면 이 분들을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왜 이분들만 찍어서 검토해라고 해서 그래요. 마치 아니 그렇게 거기 하는 민생 것처럼 사범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아니 잠깐만요. 네. 민생사범에 마음이 들어가 있다 해도 예. 국민들은요 5개 시위에 관련된 사람만 사면해 줄 거로 아니 인지를 한단 5개 말입니다. 사건이 그래서 사실은 미숙하다고 하는 이명박 얘기예요. 박근혜 정부 때 가장 심각하게 우리 사회의 갈등 아니, 과제로 지적됐던 사안입니다. 그 외의 것도 법무부에서 검토를 하겠죠. 그래요. 대통령이 지시해가지고 이런 주요한 사건에 연루된 분들을 좀 살펴보라고 얘기하는 것, 대통령이 구체적으로 지시한 것이 문제다고 얘기하면 두루뭉실하게 해야 되는 거잖아요. 알겠습니다. 자, 오늘 대담 그렇게는 여기까지 안 하도록 하죠. 하겠습니다. 자, 국민들이 원하는 사면 분명히 알 것 같아요. 자, 오늘 세 분 대변인과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